네, 안녕하세요. 성공채배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벌써 9월의 첫 번째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하반기 공채가 시작되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빠르게 흘러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긴박하게 흘러만 가는 취준생들의 시간에 잠시라도 쉼표를 찍기 위해서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부쩍 선선해졌지만 낮에는 아직도 덥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잡소리꾼 폭염 시리즈 이번 회가 마지막 회라고 하는데요. 취준생들의 남아있는 더위마저 쓸어버릴 6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트렌드를 짚어주는 신비한 신직업사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먼저 취준생들의 바쁜 취업 준비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잡학상식, 잡소리를 한번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1부 잡소리꾼 바로 지금 만나보시죠. 지난 이야기. 진짜 딱 넌 안 오는데? 만큼이야.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이미 다 축적이 돼 있고 그것에 따라서 스마트 그리드로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취업 준비생들이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럼요. 면접 볼 때. 특히 강의하시는 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 말씀에 나. 드디어 이제 저도 떠들어도 돼요? 네네. 저 입에 담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넌 나는 못 받아봤는데. 행사를 좀 하세요. 선풍기 위에 미스트처럼. 약간 기와열 이런 거 샥 나를 같이 그러면 내는 이제 거. 물이 탁 하면 쫙 이렇게 미스트처럼 이렇게 하면 더 시원하지 않을까요? 샥샥 이렇게. 그럴 수도 그런 거 있는데 개발하면 되시겠다.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주세요. 창업할 때 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시원한데 사람은 망가지겠네. 계속 이거 칙칙 막 이렇게. 여기를. 네, 맞죠. 시원하게. 목 뒤에. 네. 아, 목 뒤에. 맞아. 오늘 이렇게. 적어놔야 돼. 목 뒤에 네, 시원하게. 네. 근데 그 편의점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더운 것도 웬만큼 더워야지 너무 더우니까 아예 초콜릿이나 이런 거는 요즘에 진열돼서 빼버린대요. 그러네. 초콜릿 별로 먹기 싫은 것 같아. 네, 더운 날. 녹기도 하고 유제품이 들어간 거는 상하기가 쉬워서 뭐 김밥이나 이런 것도 워낙 빨리 상하고 그래서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가령 요즘에 김밥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애들을 웬만하면 안 먹여요. 우선 쉬어버리니까. 네,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사이에 혹시 또 잘못될 수 있다. 웬만하면 그런 거 안 먹이고 너무 더우니까 그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되는 것보다.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 요즘에 김밥에 그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에도 그거를 빼요. 그 시금치를 빼요. 시금치? 예. 제일 식상한 잘 소리도 쉬어요? 상하니까. 잘 쉬죠. 예, 그런 것들을 빼고 하죠. 계란이 잘 쉬지 않나요? 계란? 잘 모르겠어요. 먹어보고 얘기했어요. 네, 계란 38도에서 한 네. 1시간 상온에서 38도에다가 네. 놔둔 다음에 2시간 놔둔 다음에 계란 얘기하실 때 먹어보고 배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네. 저희한테 알려주면 네, 제가 조심하고 있겠습니다. 카톡 보낼게요. 설사했어요. 네. 차단각이다. 차단각. 네. 폭염의 표정 관리하는 네. 기업들 이런 거는 어떤 주제인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들은 더워서 힘드는데 우리는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아. 그런 기업들이 아. 있죠. 그죠? 좋은데 안 좋은 척? 그렇죠. 뭐 마냥 즐거울 수 없잖아요. 아 너희들 덥구나. 나 우리는 매출이 잘 올라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죠. 카페 이런 데. 근데 잘 되는 데가 어딜까요, 도대체? 1차적으로 이제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은 에어컨 상 그렇죠. 우리가 더운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에어컨도 뭐가 문제냐면 주문하면 안 와요. 왜요? 너무 밀렸죠. 밀렸죠. 그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맞아. 기사님들이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려요. 근데 지금 주문하면 한 달 있다 오면 9월인데. 그러니까 에어컨을 사려면 6월 달 이전에 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더운 것까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세대는 에어컨 웬만하면 안 켜고 지냈으니까 근데 이번에 너무 더우니까 켜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산 에어컨이라 전기 효율 등급이 너무 낮잖아요. 지금 킬 수도 없고 안 킬 수도 없고 애매한 상태. 근데 지금 살려니까 물어보면 한 달 있다 온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주문을 할 거예요. 예, 수요. 내 내년 지갑을 위해서? 열 거예요, 내년 지금. 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면은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빙과류 하는데, 생수 하는데 이런 데들은 매출이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죠. 얼음 하는 거 진짜 잘 그치, 나가요. 그거- 편의점 얼음. 그거 어마어마하죠. 그죠? 예, 요즘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잘 되는 게 있나라고 싶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게 카페 되게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나오면은 카페에 들어가는데 안 나와요. 아 그러네. 편의점도 그러니까 있으면 편의점에 뭐 주스라는 거 많이 사 먹는데 안 나와요. 아 보면은 지금 길거리에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 저 그러니까- 어제 여의도 갔거든요. 네. 여의도 갔는데
카페를 5군데를 돌아도 자리가 없어요. 진짜로 사람이 뭐 여의도에 사람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자리가 들어와 있는 사람 그 카페 입장에서도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싫겠다. 들어온 사람들이 안 나가요 또. 한번 자리 잡으면 안 나가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많은데 매출은 그렇게 많이 안 그런가? 오른대요. 그러니까 카페는 큰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낮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내가 배달을 해서 받거나 이런 류의 것들은 홈쇼핑에서 그런 류에는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대요. 풀매트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냥, 홈쇼핑에서 많이 주문을 해서 먹는데요. 그리고 요즘에 배달하는 데 있죠. 거기 막 40% 이상 매출. 배달 앱들 그러니까 배달 앱이 네, 집에서 잘 나가요? 그냥 안 나가고 그치, 안 집에서 나가는 거죠. 집에서 쇼핑부터 시켜먹는 시작해서 전부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온라인으로 거예요. 한대요. 예, 그래서 그런 데는 매출이 엄청나게 뛰고 있고 이제 1차적으로는 그렇게 직접 소비하는데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2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력 이런 쪽이 있죠. 그러니까 기반 산업 이런 데들도 굉장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력 쪽이요? 전력 쪽도 많이 에너지 늘어나고 있죠. 공격 같은 경우들이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죠. 도로에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지나오는데 물이 흥건하더라고요. 그게 좀 과학적으로 근데 아까 나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아까 미스트 하는 거 그 얘기하신 거 그 얘기랑 비슷한 거죠. 네. 아 근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그게 이제 며칠 전에 그 가족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저는 그런 궁금한 거 있으면은 못 참거든요. 이렇게 길에 물을 뿌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보고서 저기 시원할까?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본 게 아니라 나는 저거 시원할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했더니만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 달라요. 저는 호기심이 많고 항상 의심하는 사람이고 효과가 있으니까 뿌리겠지.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을 신경을 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에 일단 도로의 온도는 낮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뿌리는 그 순간에 길에 걸어가는 사람 더 덥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네. 길에서 도로에 있는 열을 흡수를 해서 가지고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나 그 위에 있어. 열이 올라오는 것을 온몸에 받고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습도가 높아. 더 덥지 않을까요? 그런가? 그 순간에? 자, 제가 또 나설 차례가 됐거든요. 아, 드디어 얼굴에 화색이 돋네. 저 아까 군사 얘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아, 통일까지 얘기했다. 와, 과학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네. 아니, 사실 원래 그거는 그 습도가 높은 사람마다 다 개개인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습도가 높으면 훨씬 더 덥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저는 뭐 습도랑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뭐 그런 습도랑 관련 없이 그냥 덥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과학적인 원리는 원래 이제 물이 이제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이제 증발이 되거나 기화가 되면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가는 거죠. 우리가 라면물 끓일 때처럼. 그러니까 물을 뿌리면 이 물이 공기 중으로 수증기가 되어 날아갈 때 주변의 온도를 흡수해서 기체가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주변의 온도는 아무래도 낮아지지 않을까. 이걸 원리를 이제 이용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제 수증기가 날아가니 습도가 더 높아서 더 덥다라는 걸 느끼지 않을까라는 건데 과학적 원리는 사실 기화율을 흡수해서 가기 때문에 주변 온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는 낮춰지는 대신 불쾌지수는 높아질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습도가 사실 우리가 습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도 계속 우리가 그 한마디로 굉장히 넓은 반경으로 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환경 속에서는 습도가 높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계속 이 수증기가 퍼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습도가 높다라고 그 순간 느낄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도로면에 있는 그 온도는 낮출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낮춰가지고 그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서 증발한 이후에 지나가는 사람이 시원할 것 같다. 네. 근데 뿌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습도가 올라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여름에 우리가 느끼는 그 체감 온도라는 거 있잖아요. 체감 온도, 불쾌지수 이런 것들이 그 여름에는 온도뿐만 아니라 그 습도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우나를 갔을 때 불쾌지수를 계산할 때 원래 습도까지 넣어서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그 건식 사우나 갔을 때 100도씨 안에 거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습식인 경우에는 70도 이런 데 가도 너무 더운 것 같아. 네,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그 습도를 가지고 올라오는 걸 내가 온몸으로 끌어안아야 된다. 생각만 해도 불쾌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사회 불만이 많으시네요. 그러시네요. 네. 불만이 많으세요 지금. 아니, 원래 사실 그 열섬도 저희가 그 도시에서 왜 열섬 현상이 더 강해지냐면 그 농촌에서는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복사 에너지가 반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도시에 왜 열섬 현상이 강해지냐 했더니 그 검정색 아스팔트
거기서 이제 많은 태양 에너지 흡수해서 다시 지표에서 복사하는 열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라서 그 물을 뿌려서 그 도로의 온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하나의 경우가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쿨링 포그라고 이렇게 안개처럼 이렇게 쫙 뿌려주는 거 있잖아요. 위쪽에서. 광화문에 있는 거. 네, 있어요. 그것도 싫어하시겠네. 네, 아니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머리 위로 뿌리거든. 머리 위에 있는 그 뜨거운 공기들을 위로 끌어올리니까 나한테 그 습도가 전달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내가 그 물을 직접 맞았으면 이게 내 몸에 있는 온도를 그 열을 가지고 증발하기 때문에 내 몸이 시원해지는 건 맞아. 선생님 그거 드려야겠다. 미스트 손풍기 그 개발하셔가지고 딱 선생님 드려야겠다. 계속 뿌려야 돼. 계속 몸에다가 이렇게 뿌리고서 점점 사회 불만이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뿌리는 위에서 뿌리는 거랑 도로에 뿌리는 거랑 뭐가 더 효과가 좋아요? 그런 초과의 차이가 뭐 있을까요? 저는 위에 뿌리는 건 그냥 이렇게 시원하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밑에서 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그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위에 뿌리는 건 뭐 그래봤자 물 양도 많지 않고 일단 온도를 낮추는 데는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도로 같은 거 보면 막 영상이 있잖아요. 막 이글이글 아지랑이 막 피고 막 그런 거. 그 전부 다 온도가 너무 높아서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닥에 뿌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닥에 열이 더 세니까요? 그죠. 바닥에 여기 열을 받아서 저희가 더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더 더워지니까. 예. 위쪽으로는 열이 위에서 내려오진 잘 않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니까. 네. 그런 거 문제 내시는 거 어때요? 어디에 문제? 과학 문제 시험에서. 저는 시험. 저는 네 시험 꼭 내겠습니다. 그냥 옛다 먹어라 넘어가자 네, 이런 네. 느낌이신데요. 너무 더우니까 맥주 한 잔 시원하게 하면은 괜찮을까? 근데 사실 이게 먹으면 나중에 더 더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네, 그 어느 게 더 맞는 거예요? 우리 이제 먹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드디어? 네. 아 이게 전공. 기다렸어요. 네네. 먹는 거. 네. 사실 이게 막 이열치열 막 이런 말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제일 뭐 보양식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아이스크림 얘기하셨고 네. 또 무슨 얘기하셨죠? 맥주 먹었을 때 시원하냐? 아, 진짜로. 그러니까 좀 맥주 먹었을 때 사실 맥주 먹으면 알코올 때문에 혈액 순환이 좀 빨라지잖아요. 네. 혈액 순환이 빨라진다는 것은 내가 체온을 높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또 체온을 높인다. 그러면 더더욱 딱 먹는 순간만 시원하고 그 다음부터 더운 그렇죠. 거죠.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죠. 사실 아이스크림도 차가운 게 들어갔으니까 내 몸에서는 체온을 높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체온을 높이니까 훨씬 더 더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냉면 같은 거 먹어도 그런 네. 거예요? 냉면도. 왜요? 네? 냉면 이거 순간 먹으면 차가워지는 추워지던데 좀 이렇게. 순간 차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 그 더 더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더워지기 전에 또 먹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계속 낮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맥주를 계속 들이키는군요. 그렇구나. 근데 그것도 그거 아니에요? 공포 영화도 사실 체온 낮추는 거에 효과가 없다고. 있죠. 왜요? 자 보겠습니다. 또 공포 영화. 사실 이 공포 영화는 우리 뇌를 착각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추운 데 있다거나 우리 이제 소름 끼친다고 하잖아요. 소름. 네. 소름 끼치는 경우는 사실 추울 때예요. 추울 때. 왜냐면 소름 끼쳐야 되는 것은 이렇게 이모근이 수축이 돼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소름 돋는다는 것은 털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모근이 수축돼야지 우리가 추운데 나가면 오 춥다 하고 떨리는 것이 이제 이모근이 수축돼서 그런 건데 우리가 그 공포 영화도 보면 우리가 오싹하다 막 뭐 좀 무섭다라고 하는 섬뜩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추울 때와 증상이 똑같은 거죠. 뇌에서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잇모근이 수축이 되니까 얘가 지금 춥다 머릿속에 춥다 그래서 조금 더 시원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거 심장이 빨리 뛰어서 체온이 올라간다던데? 네? 심장이 빨리 뛰어서 체온이 올라간대요. 심장이 공포 영화. 공포 영화가 그런 아니 그 그거 말은 심장이 또 빨리 뛰네. 착각을 시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몸이 진짜 차가워지는 건 아닌데 네, 그렇죠. 우리가 추울 때 느끼는 그냥 교감신경에서 흥분해가지고 그 반응만 보일 뿐이지 진짜 몸의 온도가 내려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 네. 오히려 여름에 그게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그 외상후 스트레스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제 의학얘기까지 나와요. 우리가 건들지 않았던 의학까지 다 나왔어요 이제. 드라마까지. 네. 근데 와이프가 왜 그러신지 알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냥 닥치라는 그런  그럼 샘 피셜은 어쨌건 공포 영화를 보면 춥다.
춥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의 공포영화는 사실 뭐 무서운 것보다는 놀래는 놀라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하게 되잖아요. 막 그 잠깐 문을 여는데도 한 2시간 걸려요. 근데 결국 보면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때 이제 우리가 뭐 잠깐 집중을 해서 좀 더위를 잊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피서법이 아닐까 그런가? 뭐 그런 거 그러면 그랬죠. 네. 그 정리하면 그 먹는 거는 그렇게 피서법은 안 된다. 순간만 한 거고. 그런 그렇죠. 거죠? 순간이죠. 네, 오히려 공포 영화를 보는 게 낫겠네요. 더우니까 더 뜨거운 음식을 먹는다. 사실 이것도 기분 아닐까요? 뭐 예를 들어서 뜨거운 걸 많이 먹으면 내 몸은 더 뜨거워질 것이고 잠깐 나갔을 때 그 땀이 나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기화열에 의해서 좀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지. 그래서 착각일 네. 거라고 봐요. 그 이열치열이라는 얘기가 이제 마치 의학적으로 그 동양 의학 속에서 많이 얘기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동의보감에 나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동서양 의학서 중에서 그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열치열에 대해서 근거를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서양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뜨거운 거 뭐 들어가거나 아니면 먹고 나서 시원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해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시원하지 그 뜨거운데? 그렇죠. 네. 근데 이열치열이 꼭 그런 거보다 사실 제 차가 에어컨이 되게 시원치 않게 하다가 어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이제 그 고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그래서 안 타고 싶어요. 오늘도 안 타고 갔는데 어제 그러니까 에어컨 그 고장난 차를 타잖아요. 최고. 시원해요? 최고로 최고 더울 때 직사광선에 막 이러잖아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문을 열고 가면 괜찮잖아요. 근데 정말 그 가장 열고 가도 안 고비가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괜찮아요. 근데 가장 고비가 남산 터널 이런 데 있죠. 딱 바다에서. 하고서 닫고서 훅 가다가 딱 내리는데 그 창문이요. 내리는데 그 행복감. 이게 소확행이구나. 소확행. 이열치열이 그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한참 덥게 했다가 탁 했는데 여전히 밖은 더운데도 너무 시원한 거예요. 삶이 참 긍정적이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네, 제 에어컨은 사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만약에 우리 진짜 더운 열대야인데 어떻게 찬물로 샤워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더운 물로 샤워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샤워를 해야 된다. 미지근한 저는 찬물을 잘 못 써요. 찬물 못 써요? 찬물 못 써요. 그러니까 네. 그 너무 더울 때도 찬물 하면 너무 춥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간 더운 물로 했다가 탁 나오면 또 시원하니까. 근데 뭐 그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것이 더 시원하다는 얘기 그래요. 들었어요. 이게 이제 몸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네. 에너지를 안고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더 시원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냥 일단 1차적으로 시원해야 되니까 찬물로. 산물로 뿌려버리죠. 그리고 싸나시네요. 후회하죠. 싸나. 찬물로 샤워를 하면 뭐 체온을 계속 올려야 되기 때문에 더 더워진다 이런 얘기. 그래요? 예, 그렇죠. 그럼 뭐 네. 가장 좋은 방법이 약간 미지근한 물인 것 같고 그래서 남자분들이 사우나 같은 데 가면 막 자기 몸을 단련시킨다고 해서 뜨거운 열탕이 들어갔다 찬물 빡 들어갔다 담금질 한다고 뜨거운 데 들어갔다 차가운 데 들어갔다 쎄도 아닌데. 몸이 상한다고 그러더라고 제 친구의 그 가정의학과 의사가 오. 여기 냉탕 온탕 막 냉탕 열탕 낼탕 열탕 하면서 막 몸이 막 단련 자기가 뭐 쇳덩어리도 아니고 저 담금질 한다고 그러는데 그 따뜻한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로 약간 좀 차가운 기분이 살짝 느껴지는 그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다. 목욕탕 가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그 소리를 동반시키죠. 하면서 시원하다. 그러니까요. 남자 사우나 가면 할 얘기 많죠. 남 얘기 하실 듯이 아니고 남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더울 때 일시적으로 차갑게 만드는 거, 추울 때 일시적으로 뜨겁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우리가 그 말초 신경계는 이렇게 우리의 느낌은 바로 시원하다, 따뜻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 몸이 그쪽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적응하잖아요. 또 그렇죠. 적응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반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것도 있잖아요. 겨울에 그 얘기 들은 거 있는데 겨울에 치마를 입으면 살이 빠진다. 살이 터져요. 살 빠져요? 추워서 살이 터져요.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나요? 살이 터져요? 살이 튼다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먹어서. 살이 터진다. 네. 제가 겨울철에 치마 한번 입어보고 제가 또 그렇구나. 카톡 드릴게요. 맞다. 네. 맞다. 카톡 드리겠습니다. 수능에 나오는 것만 영도씨 기준으로 치면은 바지를 입으면 한 4도 정도는 몸이 이제 올라간대요 체온이. 네. 그 느껴진다는데 치마를 입으면은 마이너스 2도 뭐 이 정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치마를 입었으니까 춥잖아요. 우리가 그걸 웅크리고 있는 거야.
힘을 네. 꽉 주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이 빠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정도로 어느 유튜브에서 보신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이어트 하려면 진짜 냉장고로 그쵸, 들어가서 그러니까. 네. 그렇게 무리한 건 적인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은 좀 급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데, 그러니까 밝은 데 있다가 극장에 딱 들어가면 순간 착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쵸. 저 순응이라는 시간을 거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감기가 오는 것도 여름철에 감기가 오는 것도 갑자기 차가운 데 있다가 갑자기 확 더워지면 우리 몸에서 막 뭐 이상 반응이 일어나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것처럼 그냥 좀 천천히 좀 이렇게 적응하고 천천히 적응하는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되게 더운 데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데 딱 들어가면 네. 심장마비 같은 것도 오잖아요. 수영장 같은 데서. 네. 그 네. 옛날에 이소룡이 그래가지고 네. 갑자기 호수에 뛰어들어서 갑자기 그것 때문에 심장마비 죽었다는 얘기도 아, 그래요? 있던데. 그래요? 네네. 이소룡이? 네. 수영하다가. 이제 영화로 넘어가요 우리. 이소룡이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거 하다가 코피 많이 나가지고 죽었다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초등학교 때. 난 목이 나가서 죽었다고. 진짜요? 네. 다 달라. 이소룡은 어떻게 죽은 거예요? 이소룡이야. 모르잖아요. 어, 저는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아니 근데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그 갑자기 차가운 데 들어가면 그런데 네네. 지금 저는 갑자기 더운 데 딱 들어가면 그럼 몸에서 가장 나쁜 게 뭘까요? 몸에 갑자기 더운데 들어가면 그러다가 갑자기 더워서 심장마비 걸리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장 마비는 갑자기 느슨한 데 있다가 네. 빨리 뛰려고 하니까 네. 그런 것이니까 뭐 추운 데 있다가 그렇지는 않겠죠. 더운 데 있으면 뭐 아 네. 그럼 뭔가가 갑자기 팽창돼서 문제가 생기겠군요. 어디가 팽창될까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의사를 좀 불러주세요. 의학 전공하시는 분 좀 가정의학과 제 친구 하나 꽂아놓을게요. 네. 계속 근데 의학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모르게. 그럼 과학 선생님이 딱 나오면 항상 의학적으로 나중에 집 이따 가실 때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계단 올라갈 때 무릎에 손이 나요. 계단 올라가는 게 나은가 내려가는 게 나은가 뭐 이런 거. 뭐가 나아요? 또 물어보네요. 네. 그냥 예. 무릎에 무리가 간다던데 내려갈 때. 때 더. 그렇죠. 내려갈 때. 아 그 중력 에너지가 이렇게 툭툭하니까 더 커서 그런가요? 아니 그렇죠. 그렇진 않아요. 아니죠. 의사 꽂아주세요. 네, 의사 빨리 의사 한번 쏘줄게요. 네. 네. 나름 그렇구나. 과학 에너지를 어떻게 과학 하려고 에너지 했는데, 아니에요? 안 몇 됐다. 줄 막 예? 이런 거. 과학 에너지인데 뭐 사실 뭐 이 사람마다 다 이거 하나 던져요. 하나 던져. 확 던져버려. 두 분들 진짜 몸 안 좋으세요? 어디 좀 가까운 한의원이라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아니 영화 네. 얘기하다가 영화 얘기. 혹시 다들 마블 영화 보시나요? 그럼요. 거기서 타노스라는 거의 뭐 우주 지배자가 있어요. 최고의 빌런. 타노스. 타노스 보라 색깔 남자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글러브에다 이제 인피니티 스톤을 다 끼고 손가락 하나만 튕기면은 절반이 날아가요. 인류의 절반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뭐냐면 그 사람이 저는 괜찮아요. 예, 예. 찾아볼게요. 아니, 네, 우리 아니면 또 시청자분들에게. 시청자분들께서 악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노스가. 타노스가 워낙 최강의 악당이라 그 마블에 나온 영웅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합 전선을 해서 싸우는 얘기예요. 네. 얘가 워낙 최강인데, 근데 얘가 악당이 원래는 다 세계 정복, 우주 정복이잖아요, 그냥. 근데 얘는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전 우주에 있는 세계 인구라고 해야 되나? 그거의 반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결국 멸망으로 치닫는다는 거죠. 지구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60억 넘어 70억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상기온도 나타나고 네네네. 그러니까 전 인류를 위해서 반 정도는 죽어줘야지 나머지 반이 생존할 수 있다. 안 그러면 모두 다 같이 망하는 거다. 이런 명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노스 얘기가 나오면 지금 얘기랑 연결시키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럼 결국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이상기온이라든가 계속 이렇게 생기는 건데 타노스가 맞는 거 아니냐 그러면. 철학적인 얘기까지 나오겠네. 아, 철학을 보고. 저 어제 강남역 갔을 때 타노스가 되고 싶었어요. 갑자기? 너무 많아 사람이. 네. 왜 다 나온 거지? 아, 강남역이 정말 진짜 사람 너무 많던데. 차도 너무 많으니까 탁 네, 하면 진짜 다 없어지고. 오, 진짜 짱이다. 네, 그런 원리구나 타노스가. 타노스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멸망을 막아보자라는 네. 대의, 그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가 그거죠. 멸망보다는 보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악이라는 멸망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겠다. 반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것이다. 반이라도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안 죽일 그러니까 거냐? 그 기준이 뭐예요? 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랜덤으로 하겠다는 확률이. 거죠. 예. 반은 여기 서고 반은 그러니까 여기 서고. 나름 그 명분을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러니까 명분. 그러니까 그 나는 평등이다. 그리고 멸망을 막아보겠다는 큰 대의를 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그런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철학적으로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죠? 철학적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지구 유기체론이 있잖아요. 지구가 하나의 유기체로 기능할 때, 그러니까 이 지구 나오지 않아요? 지구 유기체론? 궁금하다고? 알려줘 TMI 알려줘 TMI 알려줘 TMI 안녕. 궁금하지 않아도 알려주는 언니. 투모치 인포메이션 티미 언니야. 지구 유기체론, 일명 가이아 이론은 1978년 제임스 러브록이라는 영국의 과학자가 저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이야. 여기서 가이아는 대지의 여신을 가리키는 말로 지구를 뜻하는 말이야. 러브록에 따르면 가이아란 지구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대기권, 대양, 토양까지를 포함하는 하나의 범지구적인 실체로 지구를 환경과 생물로 구성된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론 속에서 우리는 거대한 생명체 안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생명체의 셈이지. 현재 가이아 이론은 환경 파괴 문제와 지구 온난화 현상 등 인류 생존과 관련해서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그럼 티미 언니는 이만 가볼게. 안녕. 오늘 많이 배워가시나요? 네, 오늘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오늘 하루에 제일 많이 한 거예요. 지구가 유기체로 작동했을 때 지구를 해야 하는 유일한 게 이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유기체들은 여기 병균이 침투하면 싸우잖아요. 그래서 지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상 기온들이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얘네들을 쓸어내리려고 지구 자체가 지금 재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홍수도 해서 쓸어내리고. 그래서 예전에 노아의 홍수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그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대요. 그런 식으로 지구가 자정 활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론도 분명히 있거든요. 인터스텔라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네. 지구 자체가 유기체로 기능할 때 인간을 쓸어버리기 위한 작업으로. 지금 너무 환경이 이상해지고 폭우에 폭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겨울에 죽었다가 폭설로 지금은 폭염으로 또 힘들어하니까 약간 이런 지구 멸망이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저는 생각이 인구가 많아서 자체라기보다는 그 많은 인구들이 한정된 자원을 서로 욕심부리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지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인간을 반을 없애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구를 활용하게 하는가. 이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인간이 워낙 이기적 욕심 이런 거여서 갑자기 막 철학적으로. 네, 폭염에서 죄송합니다. 와, 인간이 이기적인 그런 인터스텔라도 안 보셨어요? 네? 인터스텔라도. 아니 저 봐야 되는데 조심하는데. 사실 봐야 되는데 사실 저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1년에 이틀 놀아요 잘. 네,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또 슬프다.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그냥 재밌어요. 애들 가르치는 것이 재미있고. 네. 그러니까 저 취준생들에게 진짜 한마디 해주세요. 네.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저는 진짜 취재생한테 영상 편지. 좀 요즘 저도 이제 이런 면접 보고 막 저도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누구 직원들을 구할 때 이렇게 구직할 때 조금은 목숨 걸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좀 재밌게 하는 친구들, 자기 좀 즐길 줄 아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아까 그냥 여기 폭염이랑은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김밥하고 삼각김밥은 안 먹어요. 왜냐면 평생 먹은 거 다 먹었어요. 평생 먹을 김밥은 다 먹은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우리 지금 취준생들도 조금은 어떤 일을 구할 때 정말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일을 구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도 살짝 꼈어요 지금. 네. 어떻게 폭염하고도 좀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 폭염은 더 죽겠지만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무시하세요. 미안해요. 무시하세요. 되게 좋은 찔리네요. 방법. 네.
이렇게 네. 얘기하시니까 네? 세 분 다 막 그런 얘기 하시니까 저는 막 꿀알바 찾아다니고 이랬는데 근데 사실 그것도 요령이죠. 뭐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찾아보고 뭐 예, 그런 거죠. 열정이 맞아요. 없는 줄 저 열정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그 꿀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면서 이렇게 리포터라든가 뭐 아나운서를 준비했다. 뭐 그러면 되잖아요. 또 꿀알바랑 폭염이랑 연결해 주세요. 갑자기요? 네, 이렇게 더운데도 취준생들은 뭐 독서실이며 도서관이며 공부하고 다니는데 이런 취준생들한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이 어려움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 폭염, 오히려 이 폭염 때 내가 더 극으로 치닫는 노력을 해보는 것, 이것이 나중에 더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예, 저도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왔고요. 가장 극으로 치달았을 때 그 기억을 상기하면서 지금 열심히 살 수 있거든요. 예, 제 얘기 나중에 기회 되면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울지도 몰라요. 듣고 싶지 않네요. 네, 시연쌤 해주시죠.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취준생한테는 이번 여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여름에는 뭐 어디 놀러 다니고 누가 어디 갔다 왔다 이러면 되게 부럽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어디 가면은 더 힘들잖아요. 가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 같이 집에서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폭염이라는 게 뭐 그 취준생들한테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영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일일비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그냥 9월달, 10월달에 어떤 딱 계획이 있으면 그걸 향해서 그냥 자기의 그 페이스를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가르치면 큰 무리는 없이 이번 여름은 잘 지나갈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우리 수험생도 있잖아요. 응원 한 번씩 해주시죠. 선생님 먼저 해주시죠. 이제 100일 정도 남았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 대입 수능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인생의 끝이다. 내 인생의 끝. 왜냐면 수능을 보고 대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근데 참 미안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취준생이 또 한 단계 더 고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은 조금 더 멀리 좀 내다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업을 어떤 꿈을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직업을 얘기합니다. 나는 무엇이 될 거야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꿈을 얘기할 때 직업보다는 내가 정말 행복하게 뭘 할 수 있는 자기가 정말 내 자신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 뭔가를 좀 찾는 그런 멋진 수험생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더운데 건강을 잃으면 천하를 잃습니다. 건강 잘 챙겨주시고 열심히 뭐든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동이에요. 정말 F입니다. 네. F입니다. 시연쌤 해주시죠. 여러분 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입시는 성적순이에요. 지금 100일 남았는데 뭐 한 100여일 남았을 때 이거를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쭉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이때 또 힘들어가지고 페이스를 잃으면 맞아.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이것만 견디면 어쨌든 입시에 대한 결과는 이번에 바로 나오는 거니까 그 뭐 멀리보다는 오히려 저는 지금 이 현재를 보고 이 현재 좀 올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현재에 충실해라. 네. 알겠습니다. 태성쌤. 좋은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저렴한 응원 메시지 던지겠습니다. 얘들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맞아라. 파이팅! 감사합니다. 잘 찍어라 이런 얘기. 잘 찍어라. 네. 제 동생한테 보여줘야겠어요. 응원 메시지. 오늘 그래도 잡소리꾼 같이 해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저요? 저는 우선 오늘 제일 많이 한 것은 정말 왔다리 갔다리 해서 네, 여기가 진짜 저는 과학적 얘기를 하러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모든 분야를 다 건드리네요. 뭐 철학부터 해서 뭐 군사, 의학까지 다. 하여튼 뭐 이렇게 다음에 또 한번 뭐 기회 되면 네. 또 다음에 더 많은 준비를 해갖고 의학 분야로. 그럼요. 제 친구 많이 데리고 와서 네 한번 또 뭐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겁고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되게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발 이 잡소리꾼은 오래오래 살아남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도 우리 혜인 MC와 잡소리꾼 선생님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할게. 그럼 우리 취준생 여러분 안녕!
네, 잡소리꾼 6번째 이야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뭐 정말 폭염에서부터 영화 그리고 철학에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딘가에는 쓸모있는 아무 말 대잔치 잡소리꾼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음 주가 또 굉장히 역대급으로 재밌다는 말을 네. 들어서 다음 주도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박하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빠르게 변화되는 직업 트렌드에 대한 궁금증을 짚어주는 시간, 신비한 신직업사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I won't run away. I'm hearing what you say. 달라졌어요. 뭐가요? 내 삶이. 왜죠? 노동시간 단축으로 항상 제 시간에 끝나니까 이젠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어. 좋아요. 자기 개발을 위한 나만의 시간이 생겨 좋아요. 종일 운전할 때보다 사고 걱정 없어 좋아요. 퇴근 후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 좋아요. 일자리가 많아져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좋아요.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생산성이 더 향상되어 좋아요. 개인과 기업이 함께 행복해지는 노동시간 단축. 행복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좋아요.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초배 시작 접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자리 정보 알려주실 건가요? 이번 주에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와 지자체, 대학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채용 박람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수요일, 9월 13일 목요일 이틀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여주대학교와 가천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청년 맞춤 채용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 참여 기업은 넥슨코리아, 안넷, 한국투자저축은행,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시스템 등 중견 대기업과 빅텍, HCT, LNC바이오, 루켄테크놀로지스 등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73개사가 이틀간 800여 명의 청년 인재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우수 강소기업, 우수 청년 친화 강소기업에 대한 기업 정보 및 채용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업 홍보관을 설치하여 청년 구직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는 채용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면접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 면접 신청 구직자에 한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전 면접 신청이 어려운 구직자는 채용박람회 당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 행사장으로 오시면 현장 면접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청년 고용정책존에서는 청년 내일 채용공제, 청년 구직 촉진수당,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 등 청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도 가능하니
많은 취업준비생의 참여를 바랍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많은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취업 소식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살펴보기 전에 주무관님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고용센터의 우정민 주무관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고용센터 우정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 가져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더인입니다. 주식회사 더인은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사무용 가구 도소매 업체로 배송 납품 운전원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고 주 5일 근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임금은 연봉 2,500만 원 수준이고 경기, 수도권 및 주요 지방 도시의 사무용 가구, 칸막이 등을 배송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배송 및 납품 운전원 한 분을 구인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동호유체기계입니다. 동호유체기계는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액체 펌프 제조업체로 기계 장비 기술 영업원 2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인자를 모집하고 경력은 무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45분까지 근무하고 임금은 연봉 3천에서 4천만 원 수준이며 견적서 작성, 승인도서 제출, 고객 방문, 신규 업체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분들을 구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인천 지역의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일 그리고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여러 직업에 다양하게 도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사전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직업 세계 정보까지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최하영 연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하영쌤 좀 퇴근은 잘하고 계신가요? 네, 잘하고 맛있는 있습니다. 것도 좀 많이 드시고 네, 좋은 네. 것도 많이 보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오늘 추천해 주실 17번째 유망 직업은 어떤 건지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네, MC분들은 주말에 집에서 쉬실 때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저는 뭐 독서도 하고 오. 자기 개발도 하면서 보내고 싶은데 마냥 쉽니다. 그냥 무조건 쉬어야죠 주말에. 맞아요. 주말에 그냥 무조건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쉬는 것 같아요. 네, 하영쌤은 좀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고 둘이서 지내다 보니까 평소에 집안일을 많이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말에 몰아서 집안일을 하곤 하는데요. 빨래도 하고 분리수거도 하고 이렇게 집안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잖아요. 이렇게 가을을 맞이하면서 또 옷가지들을 싹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아기가 아직 안 태어나서 네. 짐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고 가족이 좀 더 많아지면 계절마다 이렇게 집을 정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이렇게 너무 넋두리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맞는 것 있으실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오늘 바로 소개해드릴 직업이 이 정리정돈과 관련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네. 집에 짐이 많고 정리정돈이 어려울 때 전문적으로 정리를 도와주는 직업인 주변환경 정리 전문가라는 직업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 처음 들어보는 직업인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이 직업에 대해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 미래 유망 직업으로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를 준비해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소비 문화가 고도화되면서 주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집을 살짝 정리하기만 해도 집이 확 넓어진 것 같은 경험 해보셨을 것 네, 같습니다. 정리정돈이 주는 이렇게 가장 긍정적인 기능은 우리 기분을 보다 좋게 해주고 또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소비재를 잘 정돈하는 일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환영받는 일이 되고 있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 쾌적한 환경의 중요성 증가와 함께 이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라는 직업의 중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서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직업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직업인지 먼저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품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는 한 가정집. 날카로운 눈빛으로 집안을 살펴보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바로 정리가 되지 않은 집안 곳곳을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시키는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쾌적하고 효율적인 생활과 사무 공간 구성을 위해 물건과 공간을 정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인데요. 가정이나 기업 같은 특정 공간을 비롯해 디자인, 설치, 가구 배치 등 주변 환경을 정리정돈하는 일이 주요 업무입니다. 대상은요, 지금 크게 저희가 가정과 기업을 나눌 수 있는데요. 기업에서는 그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업 공간의 재배치, 책상 정리 등을 통해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크게 주방이나 옷장, 냉장고, 아니면 자녀방 등으로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사용자별 물건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 업무의 시작은 고객의 집을 방문해 정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주방 쪽은 수납 공간이 그냥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이렇게 수납을 고객과 함께 정리가 안 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견적을 내고 비용을 산출한 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사전 방문을 통해 작업 내용을 파악했다면 이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작업 계획서에는요, 일단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배치 계획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원과 일정을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에 필요한 수납 용품을 선정해서 계획서에 같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보통 팀원들이 7, 8명 정도가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팀원들의 일정을 같이 조율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에 종사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주부이고 결혼 후 육아로 인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많은 편입니다. 강미연 씨 역시 2아이 엄마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에 도전했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우연찮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정리수납 과정이 있었어요. 이제 처음에 그거를 취미반으로 듣게 됐다가 이 일에 점점 매력을 느껴서 직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의 집에 도착한 팀원들과 강미연 씨. 강미연 씨는 팀의 리더로서 팀원들에게 작업 영역을 배치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버림, 채움, 나눔, 파이팅!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한 뒤 본격적으로 업무에 나선 전문가들. 자녀들 방을 시작으로 주방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물건들이 전문가의 손에 의해 하나둘 정리되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작업은 오전 9시에 시작해 7, 8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측면으로 놓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측면으로 이게 문을 등지고 있는 것보다는 옆으로 둔 게 더 아이들한테 나가지고 측면. 작업을 하는 중간중간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는 고객과 상의해 정리에 유용한 수납 도구를 알려주거나 물건의 분류, 수납 위치 결정, 동선을 고려한 배치, 수납용품의 활용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네, 지금 고객님 댁에 모든 주방 용품들이 지금 싱크대 위쪽으로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싱크대 안쪽이 제대로 수납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계셔서요. 일단은 저희가 종류별로 다 분류를 하고 사용 빈도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고객님이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시 수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일사불란하게 작업을 한 결과 누구든 한눈에 물건을 찾을 수 있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되었는데요. 전에 주방 용품이랑 주방 싱크대가 제일 지저분하게 물건들도 많이 쌓여 있고 이랬는데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나니까 너무 깔끔하고 새 집에 이사 온 것처럼 너무 기분 좋습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는 고객에게 앞으로 정리 수납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작업 평가서와 작업 완료 확인서를 작성해 고객의 최종 확인을 받게 됩니다. 정리 수납 시스템을 구축해 주거 환경은 넓게, 생활은 편리하게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바로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의 일입니다. 이 일은 팀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났을 때 그 성취감이 배가 돼요. 한 가정의 그런 분위기까지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사가 된 기분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가정 주치의라고도 합니다. 이곳은 정영숙 씨가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 교육을 하는 곳. 정영숙 씨는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이자 교육 강사로서 다양한 곳에서 활발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수강생은 정리에 관심이 많거나 결혼 또는 은퇴 후 경력이 단절되어 새로운 출발을 원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는 특정한 학력이나 나이에 제한 없이 소정의 교육을 받는다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정영숙 씨 역시 피아노 강사직을 그만두고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 교육 강사로서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정리 수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방, 옷장, 거실, 다용도실 등의 공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공간별, 각 영역별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요.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정리 수납 기술법과 수납용품 활용법들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정리 수납 컨설팅 서비스 방법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 교육에는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 양성 교육과 복지관, 주부, 학생, 자활센터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이 있는데요.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 직업에 관심이 있다면 지역별 관공서나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 문의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 집이 너무 난잡하고 어지럽고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저희 집은 완전히 아주 깨끗한 집이 되어 있겠죠. 그럼 이제 손님도 자주 부르게 될 것이고 자랑하고 싶어서.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수납과 정리에 흥미를 갖고 계셔야 하고요. 저희가 고객 요청에 따라서 컨설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의 얘기를 경청하는 자세와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현장에서 많은 물건들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강한 체력과 책임감, 그리고 끈기가 필요하고요. 팀으로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협동심도 필요하겠죠. 우리나라에서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는 방송 매체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정리의 달인, 살림의 고수 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주방용품 정리, 수납공간 활용 등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많은 주목을 받는 직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영상을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했지만 화영쌤이 조금 간단하게 이 직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영상에서는 대부분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일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네.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는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과 같은 특정한 공간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리를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고객은 크게 개인, 가정, 소상공인, 기업 등으로 구분이 될 수 있고 또 대상별로 조금 하는 업무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 같은 게 있나요? 네.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는 특정한 학력이 없어도 그리고 나이가 많거나 적어도 진출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실제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으시다면
정리 수납 관련 회사나 협회, 여성인력개발센터, 문화센터 등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민간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정리수납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수납 전문가 2급, 1급, 그리고 강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모든 직업에는 향후 전망이 밝아야 이게 직업으로서 가치를 계속 가지게 될 텐데 앞으로 향후 전망은 좀 어떤 편인가요? 네, 정리정돈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문 업체의 창업이 현재 이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직업에 대한 필요성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현재 포장이사가 보편화된 것처럼 추후에 수납이사가 일반화된다면 현장에서 활동할 인력 수요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곳에서 어릴 때부터 물건을 정리하고 사용하는 습관을 가르치기 위한 강사로 활동한다든지 또 복지관과 연계해서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서를 좀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직업은 점포 없이 창업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들을 꾸려서 창업하는 것이 가능한 직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게다가 여성들의 진출이 쉽고 또 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업이기 때문에 여성분들께서도 많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직업의 전망이 굉장히 밝은 편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전망은 더 기대되는, 그리고 좀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변 환경 정리 전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신비한 신직업사전, 오늘도 우리 취준생들의 직업 탐구에 도움을 주신 한국고용정보원의 최화영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